우주를 아우르는 영적 질서가 존재하고 생명을 창조한 인격신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생각들이 나보다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들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오면 소위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경전 속에서 서로 다른 이름의 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은 공정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이 거대하고 완전한 공정함입니다. 돈으로 복과 구원을, 평안과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기복신앙의 아이디어는 공정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를 판매하는 신이라면 더 이상 신이 아니고 그걸 나를 통해 구입하라 이야기하는 현자는 더 이상 현자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박매경님, 웅디님 먼지 좀 날려주세요. 뿌연 하늘에 숨이 막혀요. 제가 이렇게 큰 규모의 먼지는 어떻게 예, 집에 있는 먼지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러려나요? 적어도 근데 뭐 앞으로는 이런 뭐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이게 중국발이냐 아니냐 요 문제 가지고 싸울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확실히 뭐 검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영님, 오늘 생일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은영님,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웅디의 축하를 받고 싶네요. 조현정님, 웅디 출첵해요. 오늘 생일인데 웅디가 축하해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6090님, 오늘 제 생일인 걸 지금 방송을 듣다가 알았습니다. 43번째 솔로남의 생일 축하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은영, 조윤정, 6090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 참 별거 아닌 날인데 그래도 또 이게 축하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많이 축하드리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게 그렇게 돼요. 다음 생일 또 무사하게 맞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언제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피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화요일이죠.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야사의 달인 선신 교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선 천재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역사 특강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왕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병주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2786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살 연하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호호, 난생 처음 받은 고백이었고 나이 40인 제게 연하의 고백이라니. 그렇다고 바로 좋다고 대답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나는 연하랑은 연애를 안 해 라며 튕겼어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받아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달째 별말이 없고 오히려 어린 여직원들과 어울리네요. 웅디, 이러다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연 주신 2786님이 이제 여성분이시고 남자 후배가 이제 8살 어린데 고백을 했던 거군요. 근데 지금 더 어린 여직원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래요. 이게 튕겼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 보네.
이거 어쩌지? 이거 갑자기 중간에 찾아가가지고 나 그때 튕긴 건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죠. 어찌됐든 좀 상황을 보아하니 가까운 자리 혹은 뭐 이제 팀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좀 팀 회식 같은 걸 해가지고 회사에선 좀 평소 나눌 수 없는 그런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튕겼어요? 이 튕기는 거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상흐진님, 딸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저랑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체 누굴 닮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큰딸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에 빠졌고 작은 딸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 방에만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제 말에는 콧방귀도 안 끼네요. 정말 이대로 지내도 될까요? 웅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좀 구합니다. 근데 우리 장희진님과 남편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딸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상대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예 담을 쌓은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사연자님과 남편분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는데 그 어떤 본인들의 모습과 또 지금 가지고 계신 기대감에 비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네요. 따님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혼자서 또 이 어린 나이에 하기 힘든 사유를 막 혼자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좋은 일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어떤 심각함의 수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은 또 좀 아이들을 엇나가게 하니까요. 8513님, 웅디 제발 제 편 좀 들어주세요. 30대 중후반이 되고 나니 이런 가을이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것이에요. 일과 육아를 전념하느라 그동안 제 피부에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처음으로 피부과를 갔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관리 패키지를 결제를 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왜 하냐? 핀잔을 주네요. 그동안 지친 저를 위해 이 정도 투자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 정도야 뭐 얼마지 이런 게.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제가 뭐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평소에 이런 아주 두꺼운 매우 튼실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런 왜 보습크림들 여성분들 바르시는 보습크림 그거 많이 바르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계절 가리지 않고 바르시는 게 어지간한 좋은 고급 명품 화장품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바르죠. 예, 평소에 그렇게 좀 바르시면 또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팀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마음속에 BTS 우상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특히 왁스를 바르고 신경 좀 쓰고 나왔습니다. 왁스를 머리에 왁스 바르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만들어봤습니다. 머리에 왁스 바르고 왁스 짙게 바르고. 알겠습니다. 자, 조선 천재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신병주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늘 담백하십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기 두 분 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셔가지고 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카메라에 두 분 얼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이젠 제가 반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병주 교수님께서는 그 특유의 향기를 뿜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향수를. 예. 오늘도 어김없이 17층 SBS 라디오 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이 향기. 조선 넘버 9.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성미학 넘버 9. 아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두 달 만에 뵙는데 교수님 새 책이 나왔어요. 예. 이 왕과 참모에 이어서 이번에 왕비 이야기를 다룬 책 제목이 왕비로 산다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맞췄죠. 왕, 참모, 왕비. 다음은 뭡니까? 내시. 다음은 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비밀 요원. 예,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백성으로 산다는 것. 백성으로 산다는 거. 백성으로 산다는 것. 거의 야사. 근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야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주제로 선택한 그런 뭐 왕, 참모, 예. 왕비까지는 좀 자료도 많고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대중적일 수 있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노비로 산다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사볼 것 같아요. 환관 내시 기록은 있나요? 이쪽 기록은 있는데. 아니 환관이 전부 그런 목소리를 냈을 거라는 그 확신이 기록이 있습니까?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조선시대 우리 내시라는 표현은 예. 그 소위 말하는 궁중에서 일하는 그런 그 왕의 측근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고려 말까지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측근 그래서 우리 김부식 그 아들 같은 경우도 내시였어요. 김돈중이라는 사람. 그때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이런 쪽 사람인데 고려 말부터 점차 이제 그 측근 그 왕을 이렇게 수발드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황관 출신도로 하면서 내시 꼴 황관이라는 게 이제 굳어진 거죠. 그러면은 환관이 곧 내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내시 그러면 우리가 연상하는 게 조금 이렇게 거세되고 그렇죠. 저렇게 돼 버렸죠. 하지 뭐.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조선시대 민중사가 많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교수님의 다음 책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어쨌든 조선시대 왕비로 산다는 것 이제 좀 화려하고 좀 마음고생이 심하고 뭐 요 정도 좀 비상적인 느낌만 들긴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특히 뭐 어릴 때 동화 속 뭐 왕비 모습 보면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런 삶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딱 뭐 이런 쫙 가채 뭐 이런 여러 모습들이 뭐 복식도 그렇고 우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이런 권력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실제 왕비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하고 화려하지 않았다. 제한된 게 너무 많았다. 이 궁궐을 거의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의 그냥 일생이 거의 뭐 자가격리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동선이 되게 제한되고 거기다가 또 근데 이게 매일 갇혀 있어도 매일 캐비어와 뭐 이런 걸 먹으면은 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 조선시대 왕실에서 뭐 우리 흔히 또 뭐 식단 또 뭐 수라상 뭐 이러면 되게 뭐 많을 것 같지만 또 아주 소박한 밥상도 많았고요. 딱히 그렇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왕에 대한 뭐 이런 내조 거기다 왕실에 또 이 어르신들이 많으면 또 엄청 거기 또 문안 인사해야 되고 대왕 대비까지 그렇죠. 대왕 대비 뭐 왕 대비 이런 분들 계시면 또 다 인사해야 되고 또 보면 조선시대는 왕이 후궁을 드리는 게 합법적이에요. 최대 9명까지 두를 수 있는데 이방원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궁 9명인 왕이 대표적으로 태종, 성종 이런 왕들. 아무래도 왕비하고는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365일 10월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 드라마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일단 조선의 왕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현왕후 쫓겨나는 거랑 장희빈이 사약 먹는 거 그 전에도 콕콕콕콕콕콕 인형 막 송곳을 찌르는 거. 저주인형. 이렇게가 질투의 화신들이다 이런 또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 신메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망가지지 않기가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 그 친정 가문이 또 권력 투쟁에 휩쓸리게 되면 그렇지. 우리 보면 뭐 태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경왕후의 그 동생들 처남들 다 제거되고 세종 또 왕이 된 후에 시몬이라는 사돈 또 제거하고 시몬 너는 아니야 앞설 형을 그러니까 이 왕비 입장에서는 왕비가 자기가 된 순간 뭐 친정아버지 처형 친정어머니는 또 노비로 삼아버려요. 이런 정말 아픔을 겪어야 되고 또 상당히 조선시대는 또 외척을 견제해요. 그렇습니다. 이 뭔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런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저 친정 오라비 이런 사람들이 역모로 연루되고 이런 걸 지켜봤으면 얼마나 좀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점약 결혼이었었죠. 근데 그 전 세계 어떤 그 봉건 어떤 그 권력가들 그런 가문들을 보면은 늘 외척들에 대한 견제 또 외척들에 대한 분쟁 이런 게 많은데 그 외척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 소위 이제 왕의 또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최측근, 친인척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또 권력을 남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게 뭐 인조 반정이 성공시킨 그 서인 세력들은 이후에 제일 모토로 내거는 게 뭐냐면 무실 국혼. 국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다 이 왕비들이 대부분 서인 세력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유일하게 남인 출신의 지원을 있고 왕비에까지 오른 사람이 장희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항상 그 권력의 어떤 다툼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바로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윤원영, 윤원로 그 시리즈 보면 그 외척 하나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권력형 부정축제, 뭐 뇌물, 뭐 또 인사권 장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왕비의 그런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중국 역사나 또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조선시대 역사 보면은 이 왕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렴청정은 이제 발을 들이고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인데 공식적으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경우가 왕이 20살 이전에 20살 그러니까 이전. 그때가 기준이 20살이 성년이에요. 이 미성년일 때 왕실의 최고어른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인 대비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 대왕 대비 이런 분이 이제 이 정치를 대신해 주는 형태인데 여성이 정치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형식이긴 하지만 발을 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뭐 궁금한 게 여기 저도 그게 뭐 그 약간 논란이 되던 건데 뭐 이 정희왕후 그 세조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문정왕후 이제 중종의 계비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수렴청정 했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상에 보면 이제 그 정희왕후 이제 세조비 같은 경우도 앞에 발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저거 고증이 잘못됐다. 고증이 잘못됐다. 발은 문정왕후부터 시작됐는데 저 정희왕후 앞에 발 친 거는 역사 고증이 잘못됐다 드라마가. 교수님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렴청정이 그것도 이렇게 방식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발을 쳐야 되는데 그때는 정희왕후는 금방 걷어버려요. 거의 하지를 않아요. 아, 답답해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제 내가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저 성종이 어리지만 뭐 유능하고 또 보면은 나보다는 그때는 또 보면 며느리였던 인수대비. 소영. 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저 최실아 씨가 나보다 잘한다.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우리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정왕후 때부터는 그렇게 발을 확실히 쳤다 그러고 특히 또 문정왕후 때보다 더 정비되는 거는 19세기에 와서는 아예 절목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규정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누구는 어디 앉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주 왕은 어디 뭐 되는구나. 신하는 어디 이런 또 그 향할 때 뭐 동향을 한다 뭐 북향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렴청정 결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여성 리더, 여성 지도자인 그렇죠. 건데 수렴청정을 하는 왕비 중에 누가 그러면 제일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경우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문정왕후. 문정왕후 예전에 우리 여인천하에서 막 전인하 씨. 사실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네. 명종이 눈물의 왕이라고 맨날 울었대요. 그렇죠. 엄마 파워 때문에. 네. 그래서 심지어 왕 뺨도 때리고 문정왕후가 왕 회초리도 치고. 진짜 그런 기록도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인데 우리 엄마 싫다고 우는 게 네가 나 아니었으면 왕이 된 줄 알아? 그렇죠. 이랬대요 문정왕후 왕한테.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상당히 뭐 실제 기록에 보면 명종에게 진짜 뭐 매를 댔다 뭐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센던 반면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였던 인물은 이제 뭐 순원왕후가 초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순조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후계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이어가겠고요. 왕비로 산다는 것 오늘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국혼의 과정 중에 임금, 세자, 세손의 배우자를 3번에 걸쳐서 고르는 일 또는 3번째 간택을 의미하는 이것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 진짜 어려운데? 보기 드립니다. 1번 삼간택, 2번 무강택, 3번 무주택. 아 이건 뭐 정답을 몰라도 보기 보면 알겠네요. 1번 삼간택, 2번 무강택, 3번 무주택. 힌트 좀 주세요. 요즘 불법 콜라텍이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텍 주인들이 저 시골에 내려가서 허름한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초가 삼간택이야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요. 야 진짜 오늘 좀 별로 왜?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단속을 와가지고 여기 콜라텍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초가 삼간이야. 지나가면은 숑트 숑트 숑.
사무한테 진행하시죠. 그렇군요. 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제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게요?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 듣고 와서요. 2부에서 왕비로 산다는 것 이야기 이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왕비로 산다는 것, 조선시대 왕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썬킴 교수님. 네. 우리 조선시대 왕비를 보면은 공식적인 왕비가 43명 이렇게 있고, 이 중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장 마음에 끌리는 왕비. 마음에 와닿다기보단 정말 안 된 왕비가, 물론 안 된 왕비가 많지만 뭐 단종비도 그렇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세종대왕의 비 소나무 심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왕비가 덜컥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친정집이 시아버지 이방원에 의해서 풍비박산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몬, 영의정, 명나라에 갔다가 얼떨게 돌아와서 뭣도 모르고 끌려와서 압슬형 그렇습니다. 당하고 예. 이제 제거가 되고.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심온. 네, 뭐랬는데요? 시몬. 시몬 너는 아니냐 압슬형을. 자꾸 시몬이래. 그게 두음변화 뭐 그런 게예요. 또 어머니 관노되지, 또 여동생들 관노되지. 그러면서도 참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을, 물론 세종도 괴로웠겠지만 그걸 다 보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보면 시몬이 제거되는 그 하나의 또 빌미가 됐던 게 뭐냐면,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렇죠. 다 몰렸지. 왕의 장인이 됐다 이러니까 그때 전별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이게 이제 탁 태종에게 저게 이제 괘씸죄로. 아, 진짜 정말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참 가슴이 아픈데. 신명주 교수님, 이 왕비가 되기 위한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아주 뭐 집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정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세자에게 이제 시집 오는 거, 세자빈이 되는 거죠. 보통은 조선시대 이런 혼례식 때 평균적으로 이제 한 나이가 10대 초반에 올리니까 세자의 신분 때 이제 세자빈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왕비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왕의 그 자식을 놓으면 이제 세자를 낳게 되면 요 세자가 또 왕이 됨으로 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세자, 빈, 왕비, 대비. 근데 놀랍게도 요렇게 간 그 정말 그 3단계 코스를 다 완벽하게 거친 인물은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 한 명밖에 없어요. 아하. 그만큼 왕위 계승에 변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처럼 세자빈에서 딱 왕비가 됐는데 왕이 이제 그 세조에서 아웃돼 버리고. 그렇죠. 아웃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비는 못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또 세자빈에서 왕비가 된 요 코스만 보더라도 단종비, 정순왕후, 연산군의 왕비, 패비신씨,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 박씨,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 숙종, 인경왕후 김씨, 경종, 선의왕후 요 코스도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단택이라는 게 그러면 그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식으로 1단계, 2단계, 3차 면제까지 그렇죠. 본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 그 세자빈으로 이제 보통 간택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 내일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간택 단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서류 접수를 하는데 우리 이거 보면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에도 막 엄청나게 몰리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와요. 한 20에서 30명 그렇지, 정도. 마음고생인데. 네. 그리고 또 20대 1 경쟁률이네. 그렇죠. 20, 30대 1인데 추가 합격 이런 거 있나요? 이 초간택. 일단 뭐 초간택에서 청간택에서 추가 합격 있어. 6명. 6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간택. 그 3명 정도. 그리고 이제 최종에서 이 1명을 뽑는 바로 이런 방식. 그러면 이제 뽑히게 되면 이 절차가 있어요. 납체 이제 그 청원서 이제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 납징해가 요즘으로 치면 함 들어가는 거. 함 들어가는 함 거.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납징. 그다음에 이제 책빈 세자빈으로 책봉한 그 고기 날짜를 잡고 제일 중요한 게 친형이라 그래 가지고 왕이 이제 별궁에서 왕비 수업 받고 있는 그 왕비 또는 세자빈을 궁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사가에 원래 가서 모셔오게 되면 너무 이제 부담이 큰 거죠. 아. 그 왕이나 왕세자가 오게 되면 그 집에서 뭐 음식 대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뭐 진돗개도 풀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딱 완충 공간으로 별궁에서 또 왕비 수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차, 2차, 3차 관문 통과하는데 예. 정작 그 당사자인 왕은 그 과정의 후보들 얼굴 못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왕실의 어른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것도 문제가 보면 있어요. 면접을 하죠 다. 그러니까 왕은 못 보는 거죠, 그걸. 그렇죠. 후보들을. 그 이제 거기 왕실에서 이제 그런 그 대비들이라든가 요 어르신들이 이 간택에 그 참여를 하고 근데 대부분은 또 이 세자빈 같은 거 간택할 때는 이제 왕이 또 보는 경우. 그러니까 영조가 그 한중록 기록 보면은 그 해경호 공시 간택할 때는 다 이제 뽑히니까 내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 얻었다라고. 근데 그것도 칭송하는 결국 때문에. 당사자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당사자가 그 당시에 봐야 이제 나중에 후궁 문제도 안 생기고. 헌종인가가 몰래 한번 봤다가 예. 원래 내정된 사람보다 후보가 더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나 쟤랑 결혼할래.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지. 아 그냥 못한 걸로 끝났어. 그게 이제 경빈김 씨 이야기인데 그거는 약간 야사에만 전하고 아, 예. 아 서희 교수님이 야사밖에 몰라요. 그 헌종의 야사밖에 몰라서 그래. 헌종의 계비로 뽑혔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효종왕후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기록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간택에 참여했던 그 명단들하고 이제 그 최종으로 이렇게 뭐 6명, 3명 나오는데 거기엔 안 들어가 있어요. 야사구나. 근데 야사 입장. 경빈김 씨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후궁으로 삼고 지금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 있어요. 낙선제를 지어줬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러브 스토리가 전해지죠. 교수님 여기서 아주 시급한 청취자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유성환님입니다. 교수님 질문이요. 왕비를 뽑을 때 삼간택 하는다고 좀 들었는데요. 그럼 공주 남편을 뽑는 부마간택도 삼간택을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공주 그 부마 간택할 때는 거의 이미 이제 그 좀 거기도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한 사람도 부마는 상간택은 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이 경쟁률이 높지 않나 보죠? 그래도 이제 뭐 나름대로는 예. 그 뭐 경쟁력이 있죠. 그래도 이제 그 왕의 그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공주의 이제 남편이니까 왕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니까 예. 요 왕실의 이제 그 부마들 중에서는 근데 이때도 부마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거의 정치는 못하게 못하게 공식에 만드는구나. 진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공식에 진출을 못하는 그런 또 좀 안타까운 같은.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있어요. 높지가 예.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렴청정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 왕비의 어떤 그 사악한 면모 이런 부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악녀로 기록되는 왕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 이건 좀 가혹하다,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 왕비들도 있습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가장 사악한 왕비로 된 그 인식이 되는 인물은 그 연산군의 생모이자 성종의 계비였던 패비윤 씨. 일단 사역받았죠. 그리고 이제 장희빈도 둘 다 이제 사역을 받은 그 대표적인 왕비인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가장 사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패비윤 씨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패비윤 씨 억울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성종이 그 후궁들하고 자꾸 이제 놀아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후궁들을 뭐 질투했다 이런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종의 용안의 상처를 여기가 이 패비윤 씨도 세긴 세죠. 세긴 세네요. 정말. 상처를 폈으니까. 지나가는 손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쫓겨났다고 사약 받을 만큼 그 정도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희생양일 수도 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어우동이 처형당해요. 어우동도 따지고 보면 좀 바람 좀 난 건데 이게 무슨 처형될 정도의 죄목은 아니다.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성종이 그 성리학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도 있죠.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는 시기. 바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감히 여성이 대들어 이럴 때 이제 사약을 내리거나 처형을 시킴으로써 어떤 남성 중심의 그런 그 이념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희생양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요즘은 많이 있죠. 혹시 정사에 기록된 왕과 왕비의 부부싸움 이야기 있나요? 그 대표적으로요. 그 패비윤 씨도 있고 또 보면
이 태종하고 원경하고. 아. 그 태종이 그 후궁을 9명 들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때는 저 원경하고 민씨의 약간 몸종 그런 사람을 이제 후궁으로 들으니까 완전히 진짜 기분 나쁘죠. 네. 솔직히 세상에. 이방원도 나쁜 게 원경하고 민씨가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됐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신 때린 거예요. 내조의 어떤 그 상징인데. 그래도 우리 뭐 다 그렇잖아. 이렇게 또 되고 나면 또 이제 화장실 전후가 다르죠. 이게. 그 과정에서 이러니까 이제 원경하고 민씨는 미우니까 예. 막 추운데 막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걸로 아주 세게 붙어서 거의 뭐 말년에는 아주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죠. 부부싸움은 한 두 개 정도. 예. 장희빈이 정말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야사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뭐 정말 인연왕후를 저주라고 콕콕콕콕 찌르고 이건 맞나요? 그거는 기록에도 나오죠. 장희빈이 이제 인연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 치선당이라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이제 막 그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인형 같은 걸 만들어가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또 이제 연기 막 하는 그 모습에서 인연하고 그러고 막 그 장면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 근데 그건 기록에 사실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또 더해서 흉물을 그 통명전이나 이런 또 왕비의 그 침전 밑에 묻었다. 흉물이라 하면 어떤 거죠? 쥐라든가 쥐를 뭐 이런 뭐 짐승 뭐 붉은새 뭐 등등. 대구에서 그 말의 어떤 그 신체를 침대 밑에 넣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궁녀들을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의 그 행각이 이제 숙종이 직접 그 발견을 하죠. 오랜만에 장희빈이 초소를 찾았는데 그 흔적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도 이제 막 나오지만 드라마에 내 인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등이 빌미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장희빈이 이제 그 사약을 받게 되죠. 아니 장희빈 초소에 막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 공동구매한 그 저주 인형이랑 그렇죠. 그런 거. 침이랑 막 여러 이런 게 가지 이렇게 저주의 그 증거들이 보였던 근데 거죠. 그래서 숙종한테 사약을 받고 이제 장희빈이 이제 그 사사가 되는데 예. 이것도 뭐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또 어미가 죽는 것을 봤던 나중에 경종이 되는 인물이 장희빈에 의해서 신체 훼손이 당해가지고 아이고 그렇다. 그것도 야사입니다. 야사죠. 그럴 줄 알았어. TV 드라마에 나온다니까. 나보고 그러지 마요. 야사이기 전에. 그것도 나오는 야사에는 정사에 전혀 언급이 그렇죠. 없나요? 정사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경종이 실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퍼져가는 거죠. 이제 막 그 장희빈이 막 거기서 정말 그렇게 보복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움켜쥐었다는. 그렇죠. 예, 그거를 저도 TV 드라마군요, 봤는데 그렇군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김미성님 보내주신 얘기처럼 평범한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라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연황후 이야기도 참 우리가 좀 여러 번 하는 이야기긴 하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 게 시간상 맞을 것 같긴 한데 영조의 계비가 되는 정순왕후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영조와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기록이죠. 기록. 영조가 66세 때 정순왕후가 15세로 이제 계비가 돼요. 50 몇 살 차이. 50살 차이. 50살 차이. 그래서 51살 예.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숙종하고 인현왕후의 관계도 인현왕후가 계비인데 숙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20살에 돌아갔어요. 바로 지금 우리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 이것도 지금 우리 판을 만들잖아요. 그때 천연두로 죽어요. 전염병. 인경왕후가 우리 집안 어르신이세요. 네. 광산 김씨.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천연두로 돌아가신 후에 계비로 맞이했던 인물이 인현왕후인데 그때 숙종의 나이가 21살, 인현왕후는 15살. 별로 계비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왕비 나이가 같잖아.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왕비가 함께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조의 첫 번째 왕비가 정성왕후 서씨라는 분인데 64세에 돌아갔어요. 예. 영조가 64세 때 정성왕후가 2살 연상이었고 한 50년 살았죠. 그런데 계비를 드리는데 60대 할머니가 계비로 맞이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왕실에서는 처음처럼 왕세자 술을 때 드셨나요? 혼례식을 할 때처럼 그 나이 때의 그 규수를 찾다 보니까 가장 나이가 많이 나는 고전까지 사실 선조가 임모왕후를 계비로 맞이했을 때 선조가 51세 때 임모왕후가 19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선조는 약간 양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고령의 신부를 맞이했는데 영조는 뭐 이건 뭐 어차피 15세든 20세든 뭐 그게. 아니 근데 이것도 야사하고 TV 드라마인데 그 이제 그 왕비로 이제 계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이 정순왕후가 15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영조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해가지고 감동을 했다고
영조가. 그렇죠. 아니 그럼 감동하면 용돈을 줘야지 왜 부인으로 삼어? 다 보고 그래. 그래서 바로 그때 이런 그 상간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면접을 했고 그 왕비 그 후보감도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영조가 했다고 나오는데 영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무엇냐라고 어허. 질문하니까 뭐 어떤 교수는 모란이다, 뭐 장미입니다. 뭐 또 동백이다 이러고 있는데 음. 정순왕후는 목화. 목화다. 딱 그 우리가 이유를 또 잘 돼야 되잖아. 너 왜 목화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에 들고 작정을 했구나. 목화는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재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애드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딱 그렇게 똑똑했네.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질문을 던져.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 물이 깊다, 뭐 바다가 깊다, 산이 깊다 이런데 정순왕후는 뭐라 그러냐면 인심이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 너무 선문답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면접 잘 봐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면서 그런데 이제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이 정순왕후가 이제 최종 왕비로 되면 왕비에 걸맞는 옷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상궁이 딱 들어가서 이제 이 마마 이제 옷 치수 같은 거 재야 되니까 좀 뒤로 돌아십시오. 그렇죠. 하니까 째려보면서 네가 돌았으라라고 했던 내가 왜 돌았으냐? 상궁인 네가 돌았으라. 그렇게 했다라는 아주 감각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조선을 말아드신 정순왕후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컸네요, 그럼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조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순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왕실의 그야말로 최고 어른이죠. 네. 순조 입장으로 보면은 뭐 정순왕후는 증조 할머니 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렴 청정하면서 우리가 그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신유박해라 해서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이제 주도하고 정약용 형제들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바람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실학에 정말 대가가 될 수 있었어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정순왕후 이야기 쭉 듣고 있으니까 역시 저 이제 뭐 개인적인 신조인데 어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선문답으로 답변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합격하잖아요, 면접에서. 면접만 합격하면 뭐해? 그 주변에 가면 안 돼.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꽃 중에 목화 아니 사루비가 제일 좋아요. 꿀 빨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예. 꿀이 맛있습니다. 허지웅 씨도 이 사루비아 꿀 빨아 드셨던 세대신가요? 그 세대예요? 79년생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이제 50대가 거의 다가오죠. 그거는 우리 세대 때 또 그런데. 그렇죠. 학교가다가 다 따먹고 있죠. 요즘 사루비아 없나? 사르비아는 껌만 있죠.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여걸형 왕비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 이제 여걸형 왕비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어떤 왕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을 만들어준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바로 원경왕후 민씨가 그랬거든요. 이제 태종이 왕자 시절에 정도전이 사실 태조 때 권력의 최고 핵심이에요. 이 정도전은 왕자들이 보유한 이 사병을 혁파해야 된다. 그 태조에게 건의해서 이거 양날의 검이 된다. 이게 나중에는 또 이 왕권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도전이 워낙 셀 때 이방원도 원래는 무기 다 반납하려고 했어요. 반납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딱 원경왕후 씨가 뭐 남자가 쫀쫀하게 뭐 또 그러냐 이러면서 내가 숨겨줄게. 우리 집에 숨겨줄게. 내가 방에 숨겨줄게. 네. 그게 결과적으로 1398년 왕자의란이 일어나서 바로 이방원이 정말 그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때 최고의 힘이 됐다라는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우리 정유왕후 윤씨 우리 세조의 왕비가 된 이 인물도 1453년 10월 10일이 개유정난 우리 세조의 소위 쿠데타죠. 그때도 이게 겁나잖아요. 이것도 한번 실패하면 완전 역적으로 몰리는데 수양대군 그 당시에 수양대군도 불안해한 거야. 불안해가지고 막 이게 과연 나 이거 되냐 이거 어떡하냐 여보 나 어떡하지 이거 그러고 있을 때 딱 갑옷을 가져와가지고 딱 입혀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남자가 그러니까 옷 입혀줬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칼을 뽑아서 명분을 주구나. 명분을.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조와 이 정유왕후의 이 사례를 듣고 제가 알고 난 후부터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예비군복을 치웠습니다. 예비군복을 혹시라도 입고 어디 엄청난 예비군복을 치우셨군요. 알겠습니다. TV에서 철인왕후를 다루는 사극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철인왕후?
이거 뭐 어떤 분들 뭐 로봇 왕국 뭐 철인 이렇게 28호 해요. 왕이다. 28번째 왕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철학과 할 때 철자 명철할 철자고요. 철종의 왕비신데 저도 이거 뭐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좀 놀랐는데 사실 이분 가지고 할 게 있을까? 너무 이제 좀 평범한 그런 평범하시. 인물이 그렇게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여름에는 모시옷을 즐겨 입으셨고 뭐 겨울에는 무명옷을 입으셨고 되게 소박한 그런 뭐 왕비였어요. 정사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는 드라마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결국 듬성듬성 작가님들의 상상의 그렇지. 공간이 있을수록 그렇지. 드라마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장금이처럼 실록에 몇 번 안 나와야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왕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조찬희님, 신병주 교수님 책 방금 구매했어요. 정말 재밌네요. 오늘 저희 코너가 제 역할을 했군요. 예. 말씀을 이제 재밌게 잘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국혼의 과정 중에 3번에 걸쳐 고르는 일, 3번째 간택을 의미하는 용어는 바로 1번 삼간택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까지 신병주 교수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코너는 아주 할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숨이 찹니다. 자, 내일은요 신박한 정리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집을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지영 대표에게 궁금하신 점 아마도 정리에 대한 궁금증들이겠죠.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길구봉구의 알았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